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8일 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관세 서한에 대한 불안감 속에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견조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세와 무관한 종목을 중심으로는 오늘 강한 상승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마켓 네이컷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네이컷 어떠한 장면을 먼저 첫 화면으로 선정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삼성과 트럼프의 그림을 좀 이렇게 믹스하는 걸로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어닝 쇼크를 발표했고 트럼프가 25% 우리나라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잘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둘씩 알아보시죠. 먼저 삼성전자의 실적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국내 증시다 보니까 삼성전자 먼저 봐야겠죠.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이요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잠정치긴 합니다만요. 시장에서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향 조정된 영업 전망치조차 밑돈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분기별 실적을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2분기 잠정 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74조고요. 그리고 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조 6천억 원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소폭입니다만 매출액이 감소가 됐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절반 이상 축소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6조 2천억 원가량이었고 가장 낮게 잡은 데도 5조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좀 크게 밑도는 25%가량 하회하는 그러한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요, 분기 이게 아무래도 잠정치다 보니까 부분별로 세분화가 돼서 실적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닝 쇼크의 이유를 지금 짐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반도체 부분의 재고 충당금이 1조가량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회성 비용이 생각보다 크게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HBM3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 아직도 퀄 테스트의 통과가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중국 제재로 인해서 판매 확대가 굉장히 제약스러운 거, 이게 파운드리라던가 시스템 SI의 적자를 좀 지속시키고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이 비수기다 보니까 사실 1분기 때 스마트폰이 실적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스마트폰이 판매가 생각보다 저조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발 관세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서 TV라던가 가전 부분도 부진했다는 것,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원화 강세, 물류비 부담까지 외부 요인이 겹치면서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이러한 실적을 발표한 건데요. 실적 발표 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조 9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고 이 가운데 70%가량을 소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의 하단을 막기 위한 방어적인 전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삼성전자는 어떻게 이를 극복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HBM 퀄 테스트 통과겠죠. 우선 HBM3가 본격화가 돼야 되는데 AMD 차세대 AI 칩에는 공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긴 하지만 중요한 건 퀄 테스트가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원하게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해야지 실적 회복이 가시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계속해서 하향 평준화되는 것과 비교한다면 역시나 지금 실적의 키를 주고 있는 게 HBM이기 때문이겠죠. 여기에 HBM4와 6세대 D램 양산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6세대 D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PRA 승인이 완료된 상황이고 HBM4 같은 경우에도 양산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삼성전자의 휴대폰에 파운드리에 관련된 그러한 반도체들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를 힘을 받아서 하반기에는 이 부분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모바일 부분에서는 갤럭시 언팩이 이제 다가오는 7월 10일 날 진행이 될 예정이죠. 여기에 신제품들을 공개할 예정인데 하반기 아무래도 휴대전화, 스마트폰의 성수기가 이제 진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전 부분 역시나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 삼성전자의 주가가 레벨 다운이 되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있는데 주가의 하단을 계속해서 지지해주려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보인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6가지의 전략을 저희가 정리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HBM이겠죠.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한 게 젠슨랑 엔비디아 CEO가 사인을 한 삼성전자의 HBM3 12단인데 이번에 올해가 가기 전에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외적인 이슈가 굉장히 큰 게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 서한을 보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 14개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8월 1일부로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모든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고요. 기존 품목별 관세와는 또 별도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크겠죠. 여기에 환적 수출 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요.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할 때 관세 면제 조건을 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보복을 하게 된다면 추가 관세로 맞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보게 된다면 자동차나 철강, 가전 그리고 반도체 일부 품목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던 자동차, 철강, 가전 쪽이 조금 더 충격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나 수출 비중이 큰 사람은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을 해볼 만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나 말레이시아와 동일하게 이렇게 추가 관세가 부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맨 처음에 관세 이야기가 나왔을 때 24%, 우리나라보다 1%포인트 낮았기 때문에 왜 일본이 더 낮냐라는 게 또 우리나라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동일하게 책정됐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그런데 이 시장에서는요, 이거를 안 좋게만 보지는 않는 듯합니다. 사실상 8월 1일로 관세 유예를 유예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많은데요. 결국에는 트럼프의 이러한 서한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으로 그냥 들어와라라는 내용이 집중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세를 유예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리슈어링이라고 결국에는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서한에 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보니까 생산을 미국에서 하면 관세 면제해 주겠다. 그리고 인허가를 굉장히 신속하게 도와주고 법인세 감면 등과 같은 혜택을 약속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와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제조업의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중상층의 표심을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지난주에 저희가 OBB 법안과 관련된 이야기, 감세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감세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재정을 다른 나라로부터 좀 충족을 하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무역 적자까지 축소시킬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한 말만 보더라도요. 우리나라의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 장벽을 없애게 된다면 관세 조정을 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말아라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관세 폭탄과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견조하게 버텨주는 거는요. 트럼프의 서한을 막상 읽어보고 나니까 3주간 우리가 또 잘 협상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세금이 더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트럼프의 이러한 압박용 무기가 압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일회성 비용, DS 부분의 충당 부분은 일회성 요인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제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예상치만큼 실적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여기에 하반기에 엔비디아 퀄티스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추경으로 인해서 내수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정말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서 민생 대책에 대해서 속도감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내수와 관련된 기업들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해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섹터를 더 눈여겨봐야 되는지 잠시 후 심층 분석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마켓 A컷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2시 10분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양시장은 일제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3,100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780선을 넘어서면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코스피가 대형주단에서의 강세에 힘입어서 1.51%가량 크게 오르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입니다. 그렇다면 일중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일중 흐름 보시면요. 오늘 일중 흐름은 오전장에는 조금 기관의 수급으로 크게 튀어올랐다가 조금은 빠졌었습니다. 다만 3,100선을 오후장 들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보시고요. 5일 흐름 보셔도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5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조금은 소폭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780선을 넘어섰다는 점 함께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의 수급이 특징적입니다. 오전장에는 외국인이 수급 방향성을 찾지 못해서 순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오후장 특히 11시를 기점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현재 시간 1,315억 원가량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도 600억 원가량 사들이는 모습, 개인만 1,800억 원가량 순매도 포지션 잡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포지션 속에 개인이 900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입니다. 특히 오늘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기록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아득히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다만 자사주 매입 계획을 뒤이어서 발표하면서 낙폭을 조금은 줄였고요. 약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만 1,000원 선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강하게 정말 크게 튀어오르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빠지면서 조금은 조정을 받았던 SK하이닉스인데요. 오늘 다시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붙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고요. 28만 원 선 넘어서면서 28만 3,7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1.65% 하락,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2.7%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5.77%가량 강하게 상승 탄력 받습니다. 오늘 금융주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정책 기대감 쏠리면서 강한 시세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6위부터 10위권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권은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강보합권, 그 가운데 현대차가 1%가량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4% 넘게 가장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다시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원전주들인데요. 특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3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 우는 0.1%가량 상승, 네이버는 약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떨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 40만 원 선은 지켜내고 있지만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가 인적 분할 계획을 취소했다라는 소식에 12%가량 가장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흐름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권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그 가운데 클래시스만 1%가량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도 빠르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일단 동양철관입니다. 관세 우려가 다시금 불거졌습니다. 트럼프가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다만 8월 1일까지 협상은 열려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알래스카 LNG 사업이 협상의 카드로 주목이 되면서 오늘 동양철관이 시세를 강하게 받아갑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또 특징적인 종목은 현대 ADM입니다. 현대 ADM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췌장암 항암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라는 소식에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이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터치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파마 리서치입니다.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을 취소한다라는 공시를 했습니다. 6월 13일자에 인적 분할을 발표하면서 15%가량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었던 파마 리서치인데요. 다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실적 기대감이 붙으면서 조금씩 상승폭을 키워왔던 파마 리서치 오늘 강하게 급등 흐름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에서 어떤 점에 집중해서 대응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마켓 네이커 심층 분석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그리고 삼성의 어닝 쇼크,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시장에서 봐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트럼프 관세 유예 종료 서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부분 주목하셨는지 궁금한데요. 트럼프가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를 했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강한 미국, vs 중국 프레임이 강화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브릭스 관련 국가에 동조하는 나라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더 얘기한다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타겟 관련해가지고 산업에 대해서 명확화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배터리 등에 대해서 중국산 원재료 중심 산업에 대해서 초점을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제재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는 중국에 제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일 중요했던 건 오늘 장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협상 기한의 여지를 어느 정도 낮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딱 7월 달에 들어와서 관세 협상이 딱 마무리되면서 이제부터 관세에 대해서 탁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 기간을 8월 달로 넘기면서 어떻게 본다면 한숨을 놓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오늘 장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는 이 부분이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 8월까지 또 관세를 유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불확실성이 더 커진 거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우리가 열려있는, 뭐 협상만 잘한다면은 우리에게 또 이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관세나 이런 부분이 더 높았더라면 네. 조금 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나왔던 점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긍정적인 포인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전략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철강이나 아니면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부분이 테마성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철강 같은 경우에 지금 관세나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크게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아진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LNG 관련해가지고 프로젝트가 우리나라가 참여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세가 조금 더 어느 정도 회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중기적으로 관점에서는 제일 좋은 건 공급망이 다변화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냐? 우리나라에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기업, 공장이 있는 기업,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어떻게 보면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공장 건설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는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본다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 국내 공장이 어느 정도 이전했던 기업들 한해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기적 관점과 단기적 대응이 나눠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관세 무풍지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대다수가 뭐냐? 조선과 원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조선과 원전이 관세 무풍지대로 펼쳐지고 있냐라고 본다면, 미국이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도와줄 수 있고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함정, MRO 산업이나 함정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러브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세가 어느 정도 피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원전이 계속적으로 늘린다는 시그널을 나와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비중 축소가 나오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원전이나 확증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원전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수혜가 될 가능성, 그쪽에서 관세가 회피될 가능성,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은 조선과 원전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관세의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돼보면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 관점인가 중기적 관점 그런 부분에서 트레이딩이 힘드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관세 모풍지대 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뭐 원전 관련 기업들 잘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관세로부터 조금 무관할 수 있는 그런 업종분들로 매수세가 좀 옮겨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 2차 전지 말씀을 해주신 게 좀 궁금한 게 지금 2차 전지 그러니까 테슬라가 대표주인데 좀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거랑 좀 무관하게 그래도 단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테슬라에 대한 악재는 어떤 네. 단기 시그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계속적으로 충돌이 나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축소될 가능성을 여겨지고 있는 부분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확증했던 부분 그리고 계속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도 어느 정도 백기를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맞춰서 중국산 배터리보다는 국내산 배터리 그리고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더욱더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도 조금 지금 분위기는 안 좋지만 저는 길게 보자라고 본다면 2차 전지도 긍정적인 포인트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뭐 지금 테슬라의 급락이 뭐 단기적으로 이슈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미국 내 공장이 있는 2차 전지 기업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바닥 딛고 반등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 말씀을 해주셨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지금 예상이 되는 게 반도체 재고 충당금 한 1조가량이 빠지면서 시장 예상치를 1조 이상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실적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는 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건지 전략 조정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저번 주에서도 얘기를 네. 해드렸던 것 같아요. 실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망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적은 진짜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처참하게 나오지 않았나. 5조 초반까지도 전망을 했던 증권사들은 그게 많았었던 최저였잖아요. 네, 근데 4점 후반대까지도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더 충격이 나오면서 프리장 때는 어떻게 보면 더 약세를 나타냈던 부분이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하방은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조금은 더 긍정적인 포인트는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디램 안정화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HBM 관련해가지고 엔비디아 컬테스트나 이런 부분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더욱더 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갤럭시 플립과 폴더에 엑시노스가 들어간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들어간다면 파운드리 산업이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자를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기대감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일 긍정적인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주춤을 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가 오늘 장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 아직 AI는 끝나지 않았다. 이쪽은 계속적으로 좋지만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악재인 부분이 좀 더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는 좋은 거고요.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엔비디아 통과인데 오늘도 뭐 뚜렷하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보다는 결국 자사주 네. 매입 소각 이 카드를 꺼내 든 거잖아요. 네. 그럼 삼성만 봤을 때도 긍정적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어쨌든 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중에 고민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네. TSMC 밸류 체인 업종들을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더한 강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하게 투자하고 싶은 분들 이제는 진짜 바닥이 왔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는 다시 한번 오늘 장에서도 어떻게 본다면 5만 원 선까지도 안 보여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는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놓고 신경 안 쓰실 분들은 지금 사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기대가 되는 포인트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 플립과 폴더에 엑시노스가 들어가는 부분 거기서 어느 정도 성능 평가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본다면 파운드리 산업부의 적자 폭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반등할 수 있는 실적 반등이 할 수
수 있는 포인트는 충분히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긍정 포인트다. 하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쇼크를 발표를 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자사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들었는데 시장이 삼성전자는 그래도 오늘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주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자체는 오후장 들어가서 상승폭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1.6% 상승하면서 3,110 터치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이런 가운데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뭐 섹터들 보면요. 증권이라든가 은행주들이 좀 시세를 잘 내주고 있는 모습이고 KB증권도 결국에는 지금 5위 안에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기대감이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뭐 증권주나 아니면 은행주,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일 큰 부분은 배당 분리과세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에는 배당을 많이 받을 경우에는 뭐 의료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배당 투자에 망설였던 부분들이 되게 강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분리과세로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본다면 배당은 이제 제2의 월급이 될 가능성도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금융주들의 상승 탄력을 더욱더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있을 금리나 시그널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배당 투자가 어떻게 보면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고배당주 같은 종목들이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은행주들이 더 탄력성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증권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세는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장에서도 증권주들의 회복 조짐이 조금 더 보여주고 있고 수탁과 브로커리지 수익이 증가되는 모습에도 나와주면서 증권주가 어떻게 보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저는 지금은 은행주가 더 좋지만 증권주에 한 표를 더 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에 잘 가다 보니까 뭐 거래 대금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정부가 지금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어쨌든 주식 쪽으로 옮겨서 주식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식의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도 볼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정부 정책의 속도감이 계속 붙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배당과 같은 그런 정부 정책의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현재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KTNG라는 종목도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주주환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 안정 시의 가치주의 매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요즘에서 시장과 맞아떨어지는 저평가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에 하나금융주를 좀 더 눈여겨보고 있는데 배당률이 거의 6%대 육박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나 개인들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은행주보다는 증권주를 더 눈높이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미래에셋 증권을 좀 더 잘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뭐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이 증권주에서는 제일 상승 탄력이나 이런 모멘텀을 잘 나오고 있지만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 저평가된 부분, 자사주를 매입한다라고 공시가 나왔던 부분, 그리고 해외 주식 관련해가지고 개인 투자자가 비중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미래에셋 증권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이나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래에셋 증권한테 더욱더 탄력성이 더 붙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대출 관련해가지고 정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대출을 쪼이고 있다. 이러면서 은행주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본다면 상반기가 제일 어떻게 보면 실적이 제일 좋게 나오면서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 더 악세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식 투자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은행주보다는 증권주를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 지금 제시해 주셨고 그 알래스카 LNG 기대감 속에 오늘 뭐 관광 관련된 기업들도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협상카드 우리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LNG 알래스카 관련된 게 이 카드로 쓰여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수익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뭐 물음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진짜 관세에 대한 기대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단기적 테마성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철강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RNG
알래스카 LNG 관련 프로젝트를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그거 말고 어떻게 보면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자동차나 이런 부분을 더 늘린다라고 해서 판매가 늘어나냐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LNG 프로젝트를 트럼프 정권에서도 계속적으로 눈여겨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키포인트도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이 높게 평가가 되면서 오늘 장에서도 강한 모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쪽은 어떻게 본다면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수주가 된다고 본다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한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세론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라가 확실하게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테마성,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철강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도 정말 안 좋습니다. 중국산의 저가 공세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미국 쪽에서는 중국의 철강 관세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 거기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관세 협상만 잘 된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본다면 이 철강이 키포인트가 되면서 너무 힘든 부분이 다시 한번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철강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 키워드로서는 제일 중요하게 보시되 네.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짧게 네. 최선우주 좀 언급해 주시죠. 네. 동양철강이 테마성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혜가 제일 많이 되는 종목은 세아제강 지주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미국향 매출이나 비중이 제일 높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휴스텔, 철강주들이 대표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인데 이런 종목에 한해서도 휴스텔 같은 경우에 제일 저PBR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성 회복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해운솔루션 이정호 대표와 함께 우리 시장 오늘 계속해서 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어떠한 섹터 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자산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자산 스위치는 온. 뉴스에선 조정이 올 수도 있다며 말을 아끼지만 주식은 최고가를 찍고 부동산은 다시 꿈틀댑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자산은 왜 안 떨어지는 걸까요? 계속 오르는 자산의 비밀. 지금부터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의 방향. 자산은 유동성이 흘러가는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돈이 풀리면 그 돈은 어딘가로 흘러가야 하죠. 지금은 예금보다 주식, 부동산, 코인 같은 자산으로 향합니다. 안 사면 손해, 갖고 있으면 오른다는 인식이 굳어졌고 결국 자산은 유동성의 파도 위에서 계속 떠오릅니다. 돈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자산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희소성의 힘. 공급은 정체됐고 수요는 몰립니다. 도심의 새 집은 점점 줄고 전 세계 투자금은 몇 개의 우량 기업으로 쏠립니다. 한정된 것에 수요가 몰리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TV는 안 사도 살 수 있지만 집은 안 살 수 없습니다. 이 차이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시스템화된 자산 시장. 이젠 떨어질 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자산 가격이 무너질 경우 그 여파는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지기 때문에 정부도 중앙은행도 자산 붕괴만큼은 피하려 합니다. 즉, 자산 시장은 더 이상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정책과 구조가 뒷받침하는 오프 불가능한 영역이 된 거죠. 정리하자면 자산은 돈의 흐름을 타고 움직이고 희소성은 그 가치를 더 끌어올리며 시스템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자산은 계속 온 상태. 기다린다고 꺼지지 않는 이 흐름,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주식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킨 3% 룰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대주주는 반발하고 시장은 환호한 이 룰. 정확히 뭘 바꿨을까요? 3분 안에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종목 브리핑 함께해 보실 시간입니다. 정확한 종목 이슈들 짚어보시죠.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관세 이야기를 짚고 가야겠죠. 트럼프가 이제 새벽에 관세 서한을 무역 상대국들에게 보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제 기존에 7월 9일에서 8월 2일로 관세 유예 시점을 연기했다라는 점이고요. 한국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죠. 우리나라와의 무역 관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고요. 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한다면 관세는 면제될 것이다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도 8월 1일까지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협상의 속도를 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또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의 불안감을 잠재우려는 움직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IB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이 관세 서한을 두고 글로벌 IB의 분석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프리스에서는 관세 서한이 일부 차익 실현을 유도할 것으로도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세 합의 유도 목적이기 때문에 향후의 관세 협상이 추가적으로 뒤따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엔 또 트럼프의 하나의 카드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BMO 캐피탈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세 서한은 또 다른 전술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에서는 무역 불확실성을 줄일 만큼의 포괄적인 합의는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이 사태가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조금 더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석들 속에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관세 무풍지대가 또 오늘 힘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엔터주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엔터 쪽, K 콘텐츠 쪽의 흐름 짚어본 바 있었는데요. 쌈지엔터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는 흐름 이어갑니다. 현재 구간 9%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YG 플러스의 경우에도 8%대 급등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스튜디오 미르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와 SM 같은 엔터주들도 2에서 3%대 강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2분기 어닝 시즌 본격적으로 개막한 가운데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실적 전망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지난 3개월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증권가에서 실적 추정치를 상향한 그런 퍼센테이지를 모아봤는데 이마트가 지난 3개월 추정치 대비 162%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면서 영업이익 32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도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도 최근 3개월 사이에 추정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실적 우등생으로 보이는 섹터는 단연 조선 섹터입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까지 지난 3개월 대비해서 50에서 60%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역시나 호실적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부진 예상 종목들을 보면 가장 크게 보이는 업종은 바로 2차 전지 쪽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롯데케미칼, 슬루스 첨단 소재까지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 SDI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적자 전환할 것이라는 예상이 컨센서스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적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실적 시즌이 다가온 만큼 우리는 또 실적에 따라서 주가 흐름 잘 대비해 봐야 할 텐데요. 오늘 또 한미 협력 기대감에 잘 가고 있는 조선주 쪽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7%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HD 현대마린엔진도 4%대, 한화엔진까지 4%대 동반 강세 보이면서 엔진 관련주까지 동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도 동반해서 3%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살펴볼까요? 네, 은행주가 오늘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 기대감이
높게 올라왔는데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로 배당소득 분리 과세가 증권가의 이슈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혹은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다라는 발언이 지난달 11일에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 방문 시에 이러한 발언이 있었고 이번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이 개정안을 좀 뜯어보자면 배당 성향 35% 이상인 상장 법인으로부터의 배당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원래는 실효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란 지적이 있었지만 다양한 개편안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실제로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들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대신증권에서 정부의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해서 PBR 기업들의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세제 개편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하에 은행주의 목표 주가를 19% 평균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금융지주에 주목하고 있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1에서 3분기까지 균등 배당을 시행하는 타사와 달리 우리 금융지주는 4분기 DPS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기말에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는 점 강조를 했고요. 이에 따라 연말에 배당 매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우리 금융지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은행주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우리 금융지주 앞서 살펴봤는데 7%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25,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신한지주도 8에서 9%대 높은 상승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JB금융지주와 IB금융지주까지 금융지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K뷰티도 이제 럭셔리가 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세 불안에도 오늘도 화장품주는 질주를 하고 있는데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는 어딜까요? 봐도 지난 5월에 상장한 달바 글로벌입니다. 오늘 호실적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그동안 K뷰티 브랜드 하면 좀 가성비가 좋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그런 브랜드들이 각광을 많이 받았고 글로벌로도 인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한국투자증권의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 18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고요. 2분기 영업이익도 시장 기대치를 5.3% 상회할 것으로 봤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17%나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미국 세대별로 2019년 대비 2023년의 평균 소득 증가율을 봤을 때 젠지 1997년 이후 탄생한 세대의 소득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에서 또 화장품 산업과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소비 트렌드에서 럭셔리 제품이나 프리미엄 제품들이 인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이 젠지의 소득 증가와 또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고요. 달바의 경우에도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향하고 있고 가격 전략도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달바 글로벌 9% 가까이 뛰면서 21만 2,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증권가의 목표치를 또 금방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에이블 CNC의 경우에도 12%대 급등 흐름으로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코스메카 코리아와 이츠한물도 4에서 5% 강세 흐름으로 뒤따라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주 종목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들 점검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볼까요? 김동하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들 점검해 봤는데요. 특징주로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미트박스와 동양철관 이렇게 두 종목 일단은 보고 있고요. 미트박스 같은 경우에 오는 8월 1일 관세 유예 기한이 좀 연장이 되면서 일단 3주 정도 시간을 벌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측이 민간 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 이렇게 세 가지 쟁점이 좀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미국 정부가 이제 농축산물 시장까지 개방하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트박스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8월까지 대략 한 3주 정도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앞으로 미트박스 주가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양철관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이제 상호 관세 유예 종료가 임박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 LNG 프로젝트 관련 기대감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이제 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관세를 또 어떻게 녹여낼지가 좀 포인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예 기간 동안 충분히 부합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동양철강까지 오늘의 특징주들 점검해봤습니다. 이번엔 중가 베팅주 여쭤보고 싶은데요. 중가에 베팅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골라보시겠습니까? 네, 종가 베팅으로는 오늘 포스코홀딩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최근 강하게 좀 바탕세를 보이고 있고, 이와 동반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현재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2분기 실적 하회에도 이제 목표가 상향을 좀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제 철강 사업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세 적용 여부가 좀 중요하겠지만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관세가 좀 적극적으로 강하게 좀 나올 만한 그런 구간, 그리고 이제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할 만한 구간은 딱히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LNG 사업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고려를 해봤을 때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가는 대략 한 30만 원 선에서 대략 한 5일선 부근에서 매수 좀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중기 대략 한 38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8만 원 정도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종가 베팅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세한 의견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마감 전에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 먼저 화면에 띄워볼까요? 만나보시죠. 네, 오늘 동양철강과 같은 철강주 주목을 받아가고 있고요. 쌈즈 엔터 같은 엔터주들도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세 무풍지대로 주목을 받아가고 있죠. 파라다이스와 같은 카지노 쪽도 중국인 관광객 증가 기대감 쪽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달바글로벌과 에이블CC와 같은 화장품주들 실적 관련 기대감 쌓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첫 번째 특징주로 꼽아주셨을까요? 첫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삼성전자 오늘 짚어봐야겠죠.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됐고 장중에 주가는 하락 전환하면서 6만 1,000원 선 초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적 분석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오늘 삼성전자를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좀 두 가지 시선으로 일단 좀 이루어져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는 이제 시장의 추정치 대비해서 잘 안 나온 실적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굉장히 안 좋게 나온 실적 대비 주가가 좀 견조한 것과 관련돼서 안도감을 느끼는 주주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를 살려고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삼성전자를 지금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좀 많으신 상황이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리고 주가 흐름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안 받으면 좀 이상한 상황이죠. 일단 수치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 기대치보다 시장은 이제 한 6조 원대를 기대를 했는데 한 1조 조금 더 빠져서 실제적으로 이제 잠정이긴 합니다만 4조 원대 중후반 정도가 나왔죠.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6조 원대를 예상을 했는데 서프라이즈식으로 7조 원이 나와버렸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오늘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망스러운 실적 대비 주가가 좀 덜 떨어지는, 물론 뭐 자사주 매입에 관련된 부분도 어떤 주가 하락을 좀 방어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장 기대치가 워낙에 좀 낮았기 때문에 그냥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번 실적이 이제 23년도 4분기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5조 원 이하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시장이 밝히고 있는데 몇 조 원 뭐 시장에서 뭐 추정치 대비해서 얼마가 빠졌다, 전년 대비해서 몇 퍼센트 올랐다 떨어졌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한 게 같지 않네요. 삼성전자를 보는 시장의 이제 뷰가 굉장히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뷰가 상당히 이전만 못하다. 그 뷰가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과거에는 삼성전자를 볼 때 이제 뭐 반도체가 안 좋으면은 사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자체가 이제 어떤 분석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이제 리스크를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인식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급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 실적이 좀 안 나왔냐면 뻔하죠. DS 부분, 이제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좀 안 좋았고 이제 환율도 상당히 좀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좀 감소한 이유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분기 때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갤럭시 25와 관련된 모멘텀이 좀 살아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갤럭시 25와 관련돼서 모멘텀이 좀 많이 소멸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번에 오늘 이제 그 실망스러운 실적을 자사주 매입으로 막았다 이런 식으로 보는 시선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차피 예정된 거였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이제 10조 원 정도 일단은 그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작년에 일단 작년 이제 2월달, 이제 11월달에 발표를 해서 올해 2월달, 5월달 자사주 매입을 끝냈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것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사실 뭐 그 어떤 스케줄대로 이제 나온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자사주 소각을 어느 정도 하느냐, 매입한 자사주에서 소각을 어느 정도 하느냐, 이게 저는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땐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수급도 일단은 뭐 살아나야 되는 거고, 하이닉스 시장에서 근데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하이닉스 좀 약간 조정 중이죠. 외국인들이 한 5개월, 4개월 정도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 조정 시에 하이닉스를 살까 아니면은 모듈은 이제 삼성전자를 살까? 사실 이게 어떤 대형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가장 큰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뭐 하이닉스가 떨어지는데 삼성전자가 올라가기는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는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무슨 패턴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할 때 다 일본 이게 이제 이 캔들 차트 자체가 일본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일본 교과서 이제 어떤 그 차트 같은 교과서에는 이게 원형 바닥이라고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 굉장히 큰 시세를 내기 전에 나오는 어떤 원형식의 어떤 그릇처럼 바닥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수급이 아직까지는 좀 받쳐주진 않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팔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이 또 동시 순매도로 엄청난 물량을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에 비해서는 주가가 상당히 좀 견조하긴 한데 사실 개인 수급으로 가기는 뭐 힘든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외국인 수급이 뭐 많이 팔았으니까 사실 매수 쪽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삼성전자 뭐 7만, 8만 전자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뭐 3분기서부터 좋아진다라는 종목은 한두 개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증권가 대부분 의견이 3분기서부터 좀 러프하게 좋아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지금으로서는 걸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수급이 돌아오는지 그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요.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특징주는 신영증권 골라주셨습니다. 네. 오늘 금융증권주 전반적으로 잘 가고 있고 신영증권 그 안에서 가장 크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분석해 볼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금융주의 날이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인데요. 네. 증권주들 중에 신영증권이 유독 일단 상승률이 높은 이유는 뭐 시장에서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사주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1위 기업이죠. 이제 자사주가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53% 이제 절반 이상이 이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영증권이 오늘 이제 올라가는 건데. 상법 개정안으로 우리가 보통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대더라. 여기에서 이제 주주 충실 의무가 이제 통과가 된 거고 자사주 의무 소각은 지금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 의무 소각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자사주 비율이 높은 1등 기업인 이제 신영증권이 당연히 톱에 어떤 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신영증권이 이제 94년도서부터 자사주 매입하기 시작해서 단 한 차례도 자사주 소각을 하지를 않았죠.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사실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통 뭐 오너 일가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뭐 회장분이나 오너 일가분들이 갖고 있는 그 주식 지분율이 20% 정도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오너 일가가 20%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전체 대비해서는 20%지만 자사주 의결권 없는 걸 빼버리면 사실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호 지분까지 합쳐서 시장에서는 뭐 70%까지 뭐
그 어떤 의결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여기 이제 회장 되시는 분이 그 상여금 같은 경우를 돈으로 안 받고 자사주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지분율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신영증권 입장에서는 사실 자사주를 소각을 해버리면 그 오너 일가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지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이제 불만들을 다른 방법으로 이제 잠재우죠. 어떤 식이냐면 굉장히 고배당을 줍니다. 자사주 소각을 안 하고 우리는 자사주 소각 매집을 좀 할 테니까 여러분들 주주분들 좀 불만이 있으신 거 알고 있는데 고배당으로 우리가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 보통 뭐 6% 이상의 이제 고배당을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그런 뭐 대표적인 증권사의 고배당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리를 하면 자사주 소각 관련돼서 이제 상법 개정안이 지금 논의 단계인데 통과되기까지는 사실 이 뭐 신영증권, 부국증권 이런 좀 약간 가볍게 움직일 수도 있으면서 자사주 비중이 거의 뭐 톱클래스에 달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 사고는 있는데 네. 이제 이 파란색 선 보면은 이제 신영증권 올라갈 때 기관이 쭉 산 것 같지만 정말로 그냥 뭐 한 틱, 두 틱 정도에서 살 수 있는 물량을 계속적으로 차곡차곡 쌓아 나간 거라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팔고 있는 혹은 팔았던 외국인들 빨간색도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개인들만의 어떤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한 2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사실 뭐 지금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사실 감안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주 충실 의무와 더불어서 상법 개정안에서 그 자사주 소각까지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까지 증권주들의 모멘텀은 뭐 조정을 줄 수 있어도 계속적으로 어떤 시세는 살아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전통적인 고배당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정리해 보겠고요. 오늘의 공략주로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한국타이어, 그러니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딱히 분석을 해보면 사실 좋을 거는 별로 없거든요. 이제 그래요? 관세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타이어 업체들한테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닌데 나름대로 지금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해서 이제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긴 힘들긴 합니다만 좀 조정기 때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수급이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와서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은 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증권가에서 이제 타이어 업체들의 관세 영향이 2분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한국타이어 실적을 보면은 2분기 예상 실적 보면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좀 소소한 어떤 좀 플랫한 흐름. 70%가 어떻게 늘 수가 있죠? 이게 한원 시스템 때문에 그렇죠. 인수를 했던. 네. 이제 한원 시스템 1분기서부터 이제 연결로 잡히는데 한국 타이어는 사실 관세나 뭐 환율이나 뭐 천연고 뭐 합성고무 가격 이런 것보다도 이 글로벌 그 공조 시스템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한원 시스템의 실적이 살아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거 한원 시스템 인수를 해서 지금 연속 적자를 보여주고 이제 한국 타이어가 관리를 들어가면서 조금 뭐 러프하게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이제 어떤 분석인데 한원 시스템은 이 전기차 공조기 쪽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는 기업이 전기차 공조기는 내연기관차는 좀 다르죠. 내연기관차는 이제 우리가 보통 히터, 뜨거운 바람 틀려고 하면은 엔진이 좀 열을 받고 냉각수가 뜨거워져야지만 이게 그 히터가 나오는데 전기차는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약간 판매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한원 시스템의 실적도 좋아지고 연결 실적으로 잡히고 있는 한국 타이어도 뭐 가만히 있어도 시장에서 이제 어떤 뭐 밸류를 조금 더 쳐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이제 뭐 관세나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긴 한데 시장에서는 고인치 타이어 이제 자동차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7인치 타이어랑 18인치 타이어랑 가격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뭐 19인치, 20인치로 넘어온 넘사벽을 비싸지는데 이제 고인치 타이어의 비중이 50%에 육박을 해서 일단은 관세 리스크는 가격 인상을 하긴 했죠. 그리고 이제 고인치 타이어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이 늘어날 것이다. 요게 이제 어떤 한국 타이어를
시장에서 좀 약간 좋게 보는 그런 어떤 근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보매 매장 구속된 거는 사실 뭐 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에 다 적용이 돼 있고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수급이 가장 인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작년 가을 정도, 작년 가을 9월달, 8월달 정도서부터 기관이 정말 꾸준하게 매수를 해 나가고 있고 오늘도 매수가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팔고 있네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오늘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주가 흐름도 과거에 계속적으로 좀 저항선으로 작용받았던 구간을 4거래일 전에 돌파한 후에 이틀 정도 러프하게 기간 조정 받고 오늘 다시 재돌파거든요. 나름대로 기술적 분석도 상당한 좀 의미를 갖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저항선 라인에 안착하는 흐름 좀 인상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수급 보여주고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네, 세울까요? 가격 전략은 지금 43,700원 전후인데 일단 좀 43,2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는데 좀 올랐어요. 그래서 한 500원 내면은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목표 가격은 47,000원.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은 깔끔하게 4만 원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47,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한온 시스템의 실적 증가와 함께 이 기업의 실적과 주가 함께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 오늘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에 어떤 종목들과 키워드가 시장의 관심을 받아가고 있을까요? 싱크풀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입니다. 증권과 은행이 가장 강하게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에 뒤이어서 국회에서 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논의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코스피 5천을 위해서 주주가치 제고, 이로 인해서 배당소득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은행주들이 기존의 배당소득을 많이 줬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아가고 있고요. 특히나 2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함께 합쳐지면서 은행주들이 관련 주가가 일제히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9% 넘게 가장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우리금융지주도 8%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7% 넘게 강세, KB금융, 한국금융지주까지 일제히 5% 넘는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가스관입니다.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로 인해서 오늘 시장의 주목을 가장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 건데요. 미국에서 관세를 한국에 대해서 25%를 부과한다라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8월 1일자로 이러한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건데 그간의 협상에 관한 논의가 22일 여간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협상 기간 동안에 이 알래스카 LNG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지 이 점이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관련 주가 일제히 상승 흐름 타고 있는 가운데 동양철과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양철관 현재 28%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하이스틸 16% 넘게 강세, 넥스틸, 대동스틸, 휴스틸 일제히 강하게 튀어오르는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어떤 걸까요? 조선입니다. 조선주가 2분기 호실적 전망에 이어서 연이은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자로 삼성중공업이 FLNG 수주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요. 8,700억 원가량, 연매출의 8%가량의 수주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 하반기 실적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작용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크게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중공업 7% 넘게 외국인의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드리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증권가에서 연이은 호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오늘 3% 넘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컨테이너선 두 척에 대한 수주 계약이 오늘자로 나왔다라는 점 함께 짚어드리고요. 2%가량 상승 흐름 나타냅니다. HD 현대미포도 1.55% 오르면서 17만 7,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싱크풀을 통해서 시장 상황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장중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 파이널샷과 함께 알아보시죠. 네, 김태훈의 업종 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꼭 살펴봐야 될 유망한 업종군들 발굴하고요. 이에 대한 전망과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태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선정해 주신 유망 업종으로는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도입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이쪽 분야는 디지털 경제가 커지면서 새롭게 기술적으로 신기술들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난 이제 새로운 시장입니다. 네. 여기에 우리나라도 관련된 IT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 IT 기술들이 결국은 이러한 신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종목들을 시장에 상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나 이제 이번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위안화라고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 중국에서 위안화를 온라인 시장에서 사용하도록 그 전 세계에서 모인 선수들에게 이 실증적으로 이게 채용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그 디지털 위안화가 온라인 시장에서 이 디지털 경제에서는 기축통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랴부랴 미국도 디지털 경제 쪽에서 이 디지털 위안화를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를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이 달러도 기존의 이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기축통화의 그 주도권을 이 온라인 시장, 즉 디지털 시장에서도 가져가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들을 만들고 CBDC를 만들어내면서 여기에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시장, 온라인 디지털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이 통화 정권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전략에서 나온 겁니다. 관련해서 우리나라 우리 기술주들이 여기에 대한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장사 중에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아주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신기술이 만들어낸 종목들로서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그런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기 출발에 급하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신다면 지금 시장이 형성되는 그 초입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조금 속도감을 내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에 있고 발의가 지금 민주당 측에서 나온 상황이고요. 한은 총재의 언급들도 보게 된다면 완전히 이제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닌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좀 힘을 받으면서 관련 기업들 강하게 상승 나오고 있는데 초입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다날 같은 경우는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다나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에서 보면 한 100% 정도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네. 다날이 원래 했던 사업이라는 게 네. 우리가 쉽게 쓰면 저도 뭐 이런 걸 잘 쓰는 세대는 아니지만 좀 오래됐죠, 연식이. 네. 이 디지털,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 안에서 네. 소액 결제를 통해서 한 1,000원짜리 뭐 물건을 산다고 치면 네. 거기에 우리가 이 소액 결제 수수료를 한 10%를 냅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사면서 100원의 수수료를 냈죠. 네. 근데 100원이 얼마 아니다 하시지만 수수료가 10%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 10%의 수수료를 받아서 이 다날은 수익을 키워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쪽에서 나름대로 이 휴대폰 결제를 통해서 돈을 벌어온 업체고 그 번 돈을 갖고 이러한 그 국제 결제나 글로벌 결제 이런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 쪽에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면서 여기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이 발행, 유통, 온라인 결제, 송금, 정산까지 모든 시스템을 구현해 본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날은 이 관련 사업을 안 하던 회사가 아니라 하던 연장선상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주가도 이를 반영해서 다른 종목들보다 먼저 치고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날이 지금 한산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한 100%에서 한 150% 정도 오른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많이 올라서 뭐 급등한 다음 날은 곧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때 그 하락하는 부분을 잘만 잡으시면 그 다음번 2차 상승에서 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이죠. 왜냐하면 실적이 워낙 좋습니다. 실적이 좋고 이 업체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상표권을 출원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표시를 하고 있고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을 모아놓고 IR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날 같은 경우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 원화 스테이블 시장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고 관련된 법규가 통과돼서 이 원화 스테이블 시장이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졌을 때 가장 먼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날 같은 종목들은 여러분이 파란불을 보시게 된다면 아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도 크게 다른 말은 아닐 겁니다. 오늘 무려 7%나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제 네. 올랐을 때는 생각해 보시면 뭐 덜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더 떨어져야 돼요, 그럼? 지금 실제로 어제 한 20% 정도 가까이도 장중에 올랐던 걸 기억하는데요. 네. 이게 지난번 그 저점에서부터 따져보면 이 상승폭이 거의 100%는 넘습니다. 그렇게 뭐 100% 정도 올랐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 회사가 벌어들일 돈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훨씬 싼 종목이라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타임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밴드를 좀 잡아볼 텐데 어떻게 가격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어쨌든 오늘 처음 시초가 대비했을 때는 좀 많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저는 한 9,500원 미만으로 분할해서 사면서 지금 현재 가격이 한 9,000원 정도 되지만 9,500원 미만에서 분할해서 사시면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는 것이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분할해서 사는 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처럼 차익 실현 매물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주가를 끌어내릴 때 내릴 때 분할해서 사면 최대한 이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고 더 많은 수량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2차 상승이 나올 때를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9,500원부터 9,000원 사이에서 그러니까 손절가인 8,500원 사이에서 분할해서 사시면서 손절가인 8,500원이 되시면 그중에서 일부 높은 가격에 샀던 것만큼을 다시 손절을 치면서 다시 그 매수 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날을 처음에 매수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매수 판단을 내린 그 근본적인 이유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면 이 손절매 가격 이하에서라도 분할 다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2차 상승할 때 진정한 이 기업의 그 기업 가치를 실적이 기업 가치에 반영될 때 그 반영되는 몫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가 9,500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18,000원 목표가 적혀 있는데 이게 2021년 12월 30일 좀 고점 부근입니다. 네. 그때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그럼 우리가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되게 관련 종목 많잖아요. 네. 이게 이제 헥터 파이낸셜이라는 업체인데 이게 지금 새로 들어온 네, 업체입니다. 낯서네요. 네. 그러다 보니 요즘 들어온 업체는 이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네.
이 헥토파이낸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 가상 계좌 사업을 했던 업체입니다. 이게 가상 계좌라는 게 여러분이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할 때도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될,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꽤 큰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헥토파이낸셜 같은 경우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가상자산 관련해서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고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질 때 가장 출발점은 가상계좌입니다. 이런 고객이 가상계좌를 만들어야만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상계좌 서비스를 해주는 이 헥토파이낸셜은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는 업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업체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스포츠 토토에 대해서 이게 한 6조 정도 되는 시장인데요. 여기에 이 온라인 발매를 하는 PG 대행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수수료 수익도 꽤 큰 것이죠. 그리고 이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여러 번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접근하시고, 이 업체가 블록체인 보안 전문 기술인 하이파이브 랩과 이번에 전략적 제휴를 맺었어요. 그러면서 이 업체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데, 이 지급 결제에 있어서 보안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이 하이파이브 랩은 관련된 기술을 이미 갖고 있는 업체고, 이런 업체를 파트너로 잡은 이 헥토파이낸셜은 꽤 괜찮은 우군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시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매수가 23,500원을 제시해드리고, 여기서 손절가는 21,5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35,000원 좀 높게 제시해드리는데, 이 업체도 역시나 아직 좀 이제 갓 피어나기 시작하는 이 시장에서 먼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는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 긴 세월 좀 긴 안목으로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는 헥토파이낸셜 이야기해 주셨고, 지금 현재 24,250원대 거래되고 있는데 매수가 그거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잡아주셨습니다. 23,500원,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가상결제 서비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이야기해 주셨네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쿠콘입니다. 쿠콘이요. 이것도 이름이 네. 좀 어렵죠. 쿠콘. 두 글자가 네. 요즘 새로 이쪽에 나오는 업체들은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나이가 있는 투자자들은 좀 생소하긴 하죠. 근데 네. 이 업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하기 위한 그 인프라를 깔아주는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쿠콘이 이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만들어진다 하면 제일 먼저 금융회사들을 만나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 이 인프라를 이 회사의 기술을 갖고 구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때 가장 먼저 돈을 버는 게 바로 쿠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콘도 지금 현재로서도 이 토스나 카카오페이, 업비트, 빅썸 등을 고객으로 갖고 있고, 이들에게 핀테크 서비스에 들어가는 펀뱅킹 API나 또 API 다른 인증 API 같은 기술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꽤 큰 돈을 벌고 있는데요. 이 쿠콘 같은 경우도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업체로 평가받고 있고, 실제로 이 업체는 요번에 한 8월 달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무비자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기간도 이제 연장이 돼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텐데요. 이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유니온페이나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을 사용할 때 이 글로벌 간편 결제 플랫폼을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구축해 줍니다. 여기서도 꽤 큰 수수료 수입을 얻을 거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간편 결제 및 스테이블 코인 핵심 인프라를 제공해 주면서 관련 시장을 선점해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성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긴 안목으로 봐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매수가 35,000원, 목표가는 55,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33,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태훈 전문가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군 그리고 업종의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착을 위해서 다양하게 정책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세계 시장 곳곳에서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된 종목군들 정리해 주셨고 가격 전략까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전문가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공개하자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고위 당국자들이 막판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비공식 회동을 가졌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상무장관 등과 실질적 통상 협의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남은 24일간 상호 호혜적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시한 25% 관세율은 지난 4월과 같은 수준이나 그간의 협상 진전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G7에서 정상 간 협의를 했음에도 관세율이 24%에서 25%로 오르며 오히려 인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관세율이 유지된 것을 두고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현지 시간 7일 테슬라 주가가 급락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기를 들고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졌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79% 떨어진 293.94달러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8.43% 하락한 288.77달러까지 밀렸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일부 줄였다. 시가총액은 약 9,468억 달러로 하루 새 약 1,500억 달러가 증발했다. 테슬라 주가는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 5일 두 사람의 관계가 파국을 맞았을 땐 14.26%, 이달 1일 머스크가 트럼프를 재차 비판했을 땐 5.34% 급락했다. 이번에는 머스크가 정당 창당까지 나서면서 투자자 우려가 다시 고조됐다. 테슬라 강세론자인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머스크가 워싱턴 정계에 맞서려는 것은 투자자들이 바라는 방향과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의 핵심 지지자들은 계속 그를 따르겠지만 많은 테슬라 투자자들은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머스크에게 점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네, 어느덧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라스트 찬스로 이어갈게요. 두 분 모셨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과장,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청원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특징들 잡고 가야겠죠. 먼저 과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네, 일단 어제 그 트럼프의 상호 관세 관련된 이제 서면 발생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25%의 상호 관세를 이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8월 초에 일단 발효가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부과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600억 정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을 것 같고 지수도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지수가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오늘 2분기 실적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좀 높이고 있는 화장품 그리고 미용 섹터로 수급이 굉장히 쏠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일단 FN 컨센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한 350억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일단 스트릿 컨센이 대략 한 400억에서 500억 사이까지 올라오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오늘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인적 분할에 대한 논의를 이슈를 좀 취소하면서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만한 섹터가 사실 이익 성장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화장품과 그리고 미용 섹터에 대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간만에 이제 조선 섹터도 오늘 아침에는 오전에는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상반기 수주 피크 가능성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나왔던 조선 섹터도 사실 이익 전망치를 2분기 계속 높여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익 전망치를 최근 들어서 많이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을 일단 최선호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상대적으로 좀 어닝 쇼크에 걸맞는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4조 한 6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수준
수치는 최근에 이제 가이던스가 계속 낮아졌기 때문에 일단 메리츠에서는 사실 4조 6천억 정도까지는 일단 예상했었던 실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많이 반영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적 부분에서 이제 모바일 쪽은 좀 괜찮았고 반면에 역시 파운더리하고 그다음에 HBM 쪽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삼성전자 하지만 현재 주가 수준이 뭐 PBR 1배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진입이 되어 있다. 그리고 HBM 관련해서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중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사실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시장은 여전히 강세장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주도주 위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매우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 강하게 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오늘 잘 갔던 종목들, 섹터들에 대한 분석도 도와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차장님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청원 차장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시장의 불확실성이 말끔하게 제거되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다. 그런 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1차적으로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에는 유예였습니다. 이게 시나리오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의 가장 합리적인 결과가 우선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본격적으로 관세 부과가 8월 1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추후 정부가 대략 한 3주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우리가 중간중간 지켜보되 아마 예전처럼 매우 안 좋은 시장 분위기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및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산업에서 관세가 조금 더 낮아지거나 상당 부분 개선되는 그러한 실적 기대감이 적습니다. 또 그럴 것이 미국의 경우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 중에 재정 적자, 구체적으로 무역 적자가 가장 많이 나고 있는 산업이 자동차이고요. 2위가 의약품, 4위가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쉽게 크게 주가가 반등할 만한 모멘텀은 없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우선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점만큼 우리가 오늘 모두 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기분 좋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 변수가 아니었나 그리 보여지고요. 네. 삼성전자도 사실 참 고맙습니다. 이유가 실적은 아쉽죠. 시장 전망치가 각 증권사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제가 최근에 읽었던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대략 영업이익이 5조 8천억 원 정도. 그런데 그것보다 거의 1조 원 수준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많이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정 실적 발표가 오전 이른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정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거죠.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가? 8시 45분에 파생상품 시장 개장이 될 때 오늘 여러 가지 행사 가격은 다르다 하더라도 콜옵션 쪽에서 약간의 외곽이 형성을 하고 있는 콜옵션 쪽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시가를 저가로 딱 만들고 다 올라갑니다. 장중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장 후반에 결국에는 올리는 거죠. 장중에 조정이 충분히 나왔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외국인들은 오늘 현물에서도 매수세를 보였고 선물은 거의 1조까지 들어왔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콜을 상당 부분 매도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건 불확실성이 지금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청산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시장 분위기는 지금 누구나 봐도 역시나 강세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오늘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52주 신고가 지난 7월 1일에 기록한 코스피 기준으로 3,133.52포인트인데요. 이건 무난하게 돌파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러분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고 딱 하나 눈에 들어오는 섹터가 있었는데 그게 알래스카 LNG였습니다. 이게 장중에 움직임이 나오길래 무역 협상 혹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것이 한 가지 주된 의제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사업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편으로는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 동양철강이 오늘 상한가를 갔으면 그 아래에서 바로 따라오던 후발주자였던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도 금방 또 올라갔을 건데 우선은 동양철강이 조금 전까지는 상한가에 진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타 종목들도 오늘 신고가가 다시 한번 나오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일 혹은 길면은 이번 주 한 금요일까지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알래스카 LNG 쪽, 이쪽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 번 더 눈여겨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그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동양철관처럼 오늘 52주 신고가가 나온 종목 말고요, 52주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찾아보시면 거기에서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석과 함께 가장 핫한 테마였던 알래스카 LNG 쪽도 함께 점검 도와주셨으니까요. 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마감 약 1분가량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네요. 코스피 지수는 현재 구간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3,115포인트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고요. 전거래일 대비 55포인트 이상 급등했습니다. 3,115.35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 가까이 0.79%대 오름세 포착됩니다. 784.6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2%대 오름세 감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1,0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집계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2,000억 원 이상 덜어내는 모습,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 우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관 나홀로 팔자세로 1,0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7월 8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국내 증시 오후장 들어서 더 탄력이 좋아지더니 장중 고점 부근에서 양시장 마무리를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끈 주역은 외국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군들이 우리 시장을 이끌었을까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두 종목이 조금 엇갈렸죠. 특히나 SK 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4%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 섹터에 강한 상승불이 켜져 있는 게 확연하게 눈에 띄시는데, 금융 그리고 지주사들이 대거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섹터에 지금 상승불이 굉장히 강합니다. KB금융지주가 6%, 하나금융지주 10%가량 강한 상승이고요. 신한금융지주도 8%가량의 오름세, 그리고 보험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상승력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역시나 정부의 이런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배당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 기업들의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오늘 원전 관련된 기업들, 조선주, 방산주들의 흐름도 괜찮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관세 무풍지대라고 일컬어지는 조방원 관련된 테마가 다시금 시장을 들어 올렸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바이오주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 나왔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오늘은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파마리서치가 인적 분할 기대감 속 인적 분할을 취소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러한 기대감이 매수세로 이어졌고 결국에는 13%가량의 강한 상승 보이면서 마무리를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바이오 기업들은요, 조금 희비가 엇갈리면서 혼조세가 펼쳐졌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거나 소폭의 하락을 보이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희비가 엇갈리면서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게 엔터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디어유 같은 경우 오늘 10%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줬고요. SM도 오늘 3%,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도 4% 가까운 강한 상승 나오면서 시장을 좀 주도했던 섹터 중에 하나였고요. 재룡전기와 같은 전선 관련된 테마들도 오늘 움직임이 괜찮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주가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1.8%가량 강한 상승 나오면서 결국에는 3,114포인트 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힘이 굉장히 좋다는 게 오늘 또다시 확인이 됐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1.9%가량 오르면서 대형주 중심으로의 상승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다가 결국에는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했네요. 0.7% 오르면서
784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시장을 그래도 이끌었던 하루였습니다. 2,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소폭의 매수세, 개인 같은 경우 오늘 좀 주도적인 매도가 나타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왔고 기관이 1,0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냈는데요. 굉장히 명확하게 방향성이 책정되지는 않았던 하루였고요. 혼조세가 좀 펼쳐졌던 코스닥이었습니다. 다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에 어닝 쇼크를 기록했기 때문에 좀 충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시장에 대비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0.4%가량 빠졌고요. 6만 1,400원대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빠져도 시장은 견조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삼성이 강해도 시장의 탄력이 조금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날이 좀 이어지고 있죠. 다만 오늘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했고요. 4%가량 강한 상승, 오후장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LG 엔솔 일제히 하락한 반면에 KB금융이 무려 6% 장막판에 더 힘을 내주면서 장중 고점 부근에서 종가 체결했습니다. 12만 2천 원 터치했고요. 시가총액 5위 자리 올라섰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도 1%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요. 기아도 0.5%가량의 오름세 나오면서 관세의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여겨졌던 자동차 버텼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5.8%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면서 오늘 시가총액 7위 올라섰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시초가들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7%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 1위부터 5위입니다. 알테오젠 0.4%, 오늘 파마 리서치가 13% 오르면서 시가총액 4위까지 한 계단 더 올라섰습니다. 최근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파마 리서치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보합권 혹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HLB도 오늘은 빠진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조세가 펼쳐졌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소폭의 상승 나왔습니다만 시초가 대비 힘 빠지면서 마감했고요. 펩트론과 휴젤 오늘 하락했습니다. 최근 펩트론이 상승력이 좀 괜찮았었는데 오늘은 조금 매도 물량이 차익 매도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클래스 같은 경우 1% 이상 상승하면서 미용 관련된 기업 엇갈린 움직임 나타났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더라도요. 오늘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았던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외환 시장은 오늘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우리은행의 최진호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네, 오늘 외환시장 동향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새벽에 여기에서 레벨이 급등했다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25% 상호관세가 담긴 그런 소안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러면서 새벽 런던 시장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1,377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8월 1일까지 유예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되면서 달러 환율은 레벨을 낮추었는데요. 그러면서 서울 외환시장은 오늘 아침에 1,373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요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지수도 소폭 상승하면서 강달러에 대한 그런 경계감이 살아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96포인트대까지 떨어졌던 달러 지수는 금일 다시 97포인트대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면서 달러 환율이 1,370원대 안착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환율이 장중에 레벨을 추가적으로 높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오후 들어서는 달러 지수가 반락하면서 1,360원 중반대로 다시 레벨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금융과 증권주를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또 1,600원 넘게 코스피를 순매수했던 영향도 있었고요. 이런 영향 때문에 달러 환율의 하락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시장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좀 시간적 여유가 확보가 되면서 상호관세 이슈는 다시 유예 기간으로 돌아가고요. 전반적인 시장 충격은 상당히 좀 제한되면서 1,367.9원에 15시 30분 서울 외환시장 종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내 증시도 오히려 오늘 강한 상승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 환율 부분에도 좀 충격이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예측해야 될까요? 당분간 달러 환율 변동성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는 이슈는 일단 상호관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예 기간이 연장되면서 당장 눈앞에 불은 꺼진 것 같습니다. 다만 8월 1일까지 물리적으로 상당히 여유 있다고 좀 보기도 힘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신은 계속해서 경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은 이번 이슈를 충분히 잘 소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한국의 CDS 가상금리가 5년물 기준으로 25.6bp 정도 수준이고요. 연내 최저점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혼란은 당분간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는 아무래도 국내 이슈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10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가장 큰 이벤트일 것 같습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하느니 일단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금통위를 좀 복귀해 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하 시기나 속도 혹은 이제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모습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국내 경기나 이제 인플레이션 여건만 놓고 보면 기준금리를 당장 인하해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이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계속해서 뒤로 이연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또 가계부채하고 연관되어 있는 금융안정 이슈가 한은의 고민거리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상호관세 이슈도 이제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고 8월 1일까지 시간적 여유만 확보한 상황이라서요. 한은은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로 이어가면서 향후에 인하 시기를 엿보겠다라는 그런 식의 비둘기적 동결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된다면 미국과의 내외금리 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달러 환율이 이제 8월 1일 유예 종료까지를 앞두고 전저점이 이제 소폭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1,360원 중반대에서 그런 레벨에서 안정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관세가 또 유예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에는 한국은행의 금통위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환율의 하단이 조금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서한 공개와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3,110선까지 올라준 화요일장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시장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일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이제 관세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노이즈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합권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일을 바라보는 시장이 사실은 실적 관련된 주식에 쏠릴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여가고 있는 섹터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이 매수가 이런 섹터 위주로 진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전히 화장품 그리고 조선 섹터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수주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서 이제 방산과 원전에 비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주도주격이었던 하나오션이 블록딜과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가지 못했고 그런 부분이 반영된다면 사실 실적 전망치를 계속 지금도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장에는 조선 쪽 섹터가 좀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일 알테오젠이 이제 급등하면서 코스닥에서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1,500억 이상 알테오젠을 매수하면서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제 외국인이 오늘도 이제 코스닥을 조금 사주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코스닥의 매수를 이제 가담해 준다면 사실 시가총액 상위주에 포진되어 있는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인데 2차 전지 섹터는 사실 실적 부분도 그렇고 내러티브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전방의 수요가 완연하게 회복되기 전까지는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가 어려운 높은 밸류에이션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피부 미용과 관련된 섹터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그 밑으로 뭐 펩트론이라든지 ABL 바이오 그리고 삼천당 제약까지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주의 제약바이오 섹터가 수급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전히 피부 미용과 관련된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은 뭐 이익 전망치가 계속 높여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반영해 준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전부 외국인 주도의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럴 경우에 시장은 상방을 지금보다 더 높여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도 사실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주요 종목 중에 사실 제약바이오가 좀 부진했던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섹터를 잘 고민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장님께서는 내일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몇 시부터 시장을 다시 한번 올릴까 그런 생각을 내심하고 있습니다. 네. 장 후반에 콜이든 푸시든 지금 외국인들은 거의 다 청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가는 크게 볼 일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 좋고 오늘 외국인들의 이 큰 수준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 그게 하루 이틀은 더 갈 겁니다. 그래서 내일 장 초반은 조금 조용하다 하더라도 대략 한 10시에서 11시 정도 전부터 대략 방향을 위로 자꾸 움직인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 위주로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 전략 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종목으로 좀 압축시켜 볼까요?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과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에어로스페이스? 네, 에어로스페이스 갖고 왔고요. 현대로템이 최근에 8.8조 원에 대한 한국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수주를 따내면서 역시 기대를 좀 모았는데 이제 세럼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방산 전체적인 내러티브에 좀 기스를 내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일단 실적 부분에서 QOQ로 좋아지는 측면에 들어갔고 사실 가장 기대되는 모멘텀은 3분기에 미국 시장 특히 이제 장약 공장 투자 관련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증 관련된 이슈 때문에 사실 워런트 거래가 많았고 현물 거래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가를 좀 눌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되는 측면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재차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가져와 봤고요. 기술적으로도 현재가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10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여력이 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67만 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00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종목 이청원 차장님의 종목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예, SAMG 엔터인데요. 네. 동사가 지금 주가가 참 좋아요. 배경으로 자리 잡는 건 역시나 실적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하반기 때 동사에 대한 올해 실적 전망 우선은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턴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대략 영업이익 기준으로 160억 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막상 올해 되니까 이게 거의 100억 정도가 더 늘어나 버려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눈에 보였던 것은 역시나 제품 판매가 역시 주가 됩니다.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대략 80%까지 올라갔고 이렇게까지 판매가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뚜렷한 캐릭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봤을 겁니다. 티니핑. 그 티니핑이 대략 130개 정도의 땡땡핑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추핑이라고 하는 게 현재 기준으로도 우리 유아들 사이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 뚜렷한 캐릭터를 기반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의 판매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중국과 일본, 베트남까지 역시나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거기에 라이센스에 대한 매출도 지난해 3분기, 4분기 때 딱 턴을 하고 올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매출 원가와 판관비는 또 많이 떨어집니다. 매출액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매출 원가와 판관비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비율 자체가 지금 상당 부분 줄어든 거죠. 영업이익률은 이제 20% 혹은 21% 수준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주가도 이렇게 잘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고요.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가 대략 9만 원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수준이라면 특히 오늘 이렇게 많이 올렸기 때문에 저는 6월 25일에 기록한 99,400원도 결국에는 돌파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조금 보수적으로 목표 가격은 대략 9만 원, 손절 가격은 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까지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인데 일단은 목표가 9만 원으로 제시를 주셨습니다. 네, 내일 시장 한마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한마디 김경국 과장께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실적 시즌이 임박했기 때문에 실적에 보다 집중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 집중해보자. 우리 차장님께서는요? 예, 52주 신고가 경신 내일 오후에 될 것 같습니다. 좀 즐거운 마음으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시장도 또 똘똘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금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좌 건강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여러분들 몸 건강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우리 증시 보여줬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독자적인 강한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